이 시간 강의 내용은요, 접사 렌즈입니다. 마이크로 렌즈라고 얘기도 하고요, 마크로 렌즈다라는 그 명칭으로도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마다 조금 부르는 명칭은 틀린데요, 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 접사, 이 최단 근접거리까지 들어가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우리는 접사 렌즈, 마이크로 렌즈, 마크로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 마이크로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캐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가장 밀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캐논에서 밀고 있는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의 그 R 시리즈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 R 시리즈 카메라의 바디가 이 최단 근접거리가 그 DSLR 카메라보다도 상당히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DSLR 카메라는 50mm 렌즈를 만약에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45cm, 40cm 정도까지가 최단 촬영 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망원 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뒤로 또 물러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R6 카메라인데요, 미러리스. 이거 같은 경우는 최단, 그러니까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게요, 한 15cm? 뭐 정확하게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도 근접 촬영이 가능한, 그래서 이 접사 기능이 꼭 접사 렌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접사 기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그 기능으로 이 최근의 디지털 사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 카메라,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기계식 바디의 필름 카메라에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바디의 그런 기능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 지금 시점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마이크로 렌즈, 그러니까 접사 렌즈의 초점 거리가 좀 다양해졌어요. 뭐 35mm도 있고, 뭐 50mm도 있고, 100mm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초점 거리의 접사 렌즈가 있고요. 근데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뭐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50mm 캐논 건데요, 50mm 마크로 렌즈고요. 제가 사용했던 그 렌즈인데 50mm가 있고 100mm가 있고, 그 와이드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강의 때마다 수없이 반복을 해서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50mm, 100mm 마이크로 이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이 되면은 텍스트로 다시 한번 올려놓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 마이크로 렌즈 자체가 아까 오픈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한 부분까지,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미세한 부분까지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렌즈다 보니까, 특히 그 야생화 같은 거 있죠. 야생화나 뭐 이렇게 또 뭐 곤충이라고 할 수 있는 벌이나 뭐 개미나 뭐 나비 이런 곤충들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작은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이 가능한 그런 렌즈가 이런 마크로 렌즈, 마이크로 렌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미줄에 지금 이슬이 맺힌, 그 물방울이 맺힌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해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 접사 렌즈다라는 얘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생화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접사 렌즈를 통해서 이것도 잎에 꽃잎에 맺혀진 이슬 방울들인데 이런 형태의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또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접사 사진 찍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심도를 배웠지만 이 피사계 심도라는 건 대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슬 사진 찍은 이 사진도 보시면 요 물방울에 여기 초점 맞았지만 나머지 주변부는 다 초점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상하고 렌즈가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 수평이 어긋난 부분에는 초점이 다 이렇게 흐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 화면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접사 사진을 찍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수평을 최대한 잡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접하면 할수록 심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또 극복해야 되는 거고, 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대상들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쪼그리고 찍는 경우가 또 많고요. 또 당연히 이 접사 렌즈는 손으로 들고 내가 원하는 접사 효과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면서 렌즈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에 따라 포커스가 또 팍팍 나가거든요. 그래서 삼각대를 정확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접사 사진에 적합한 그 작은 삼각대들이 기본적인 장비로 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접사 대상들을 찍을 때 뭐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배경이 나오는 경우에 배경이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한다 했을 때는 또 미니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다니면서 또 처리도 해줘야 되는 이런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이 접사 사진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항상 뭐 디지털 카메라하고 비교를 하지만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뭐 떨림 보정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웬만큼 저기 하는 거는 보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특히 뭐 전자식 바디도 떨림 보정 기능이 없고요. 당연히 아날로그 바디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거라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이런 접사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찍어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사진적인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 이런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로 렌즈, 마크로 렌즈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접사 렌즈는 우리가 왜 접사 렌즈가 이렇게 근접 촬영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렌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링을 회전하다 보면은 이 렌즈가 이렇게 전후진 운동을 하면서 초점을 맞춰주거든요. 렌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춰주는데, 그 렌즈를 이렇게 돌려줄 때 그 나선형의 홈이 있어서 렌즈의 전후진 운동을 도와주는 게 그걸 우리가 헬리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리코드. 근데 이 접사 렌즈는 그 헬리코드가 긴 거예요. 일반 렌즈에 비해서. 그래서 렌즈의 전후진 운동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쭉 렌즈가 툭 튀어나왔다 뒤로 빠지고 하는 일반 렌즈에 비해서 헬리코드의 폭이 길기 때문에 렌즈의 그 전후진 운동폭이 커서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형 카메라라고 앞에서도 배웠지만 뷰 카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벨로즈, 주름막이에서 펴졌다 줄었다 하면서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대형 카메라에는 접사 렌즈가 따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벨로즈의 폭을 넓혀주면 되니까. 그 연결, 그 주름막을 또 껴주면 익스텐션 튜브를 꽂아주면은 이 벨로즈가 또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접사 렌즈가 없더라도 이 뷰 카메라에서는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벨로즈를 연결해 준다라는 거는 그 헬리코드를 연장시키는 거랑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아까 50mm, 뭐 100mm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0mm의 화각을
가지고 작업도 가능하면서 접사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100mm면 100mm 렌즈의 화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사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사 렌즈라고 해서 무조건 접사만 가능한 렌즈가 아니고 일반 촬영도 가능하면서 접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접사 렌즈예요. 그러니까 렌즈 하나 가지고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간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접사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접사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 아닌 경우에 간혹 쓴다라고 했을 땐 굳이 접사 렌즈를 뭐 별도로 구입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접사 렌즈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또 싼 편도 아니고, 근데 뭐 자기가 하는 작업이 주로 이 접사 촬영이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접사 렌즈가 있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끔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땐 굳이 접사 렌즈를 쓸 필요는 없고, 이 접사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그 액세서리들을 써주면 되는데요. 그 액세서리 중에 첫 번째가 그 익스텐션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텐션. 지금 보면은요, 이 접사 렌즈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여기 익스텐션 튜브라, 포커싱 벨로즈라고 해서 접사 주름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 링 모양의 통들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익스텐션 튜브 중간 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또 있고, 그러니까 일조에 세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조에 세 쌍. 물론 한 쌍씩 파는 것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 쌍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맨 아래에 있는 게 크로저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접사 렌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 접사 렌즈 대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완벽한 접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중간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링. 이 중간링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헬리코드 말씀드렸잖아요. 초점링을 돌리면 전후진 운동을 폭을 크게 해주는 그 홈이 넓은 게 접사 렌즈라고 그랬는데, 이 중간링이 그 헬리코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얇은 걸 넣으면 헬리코드가 좀 연장되는 거고, 중간 건 넣으면 중간 정도, 좀 넓은 걸 넣으면 더 폭이 넓어지고, 세 개를 한꺼번에 붙여버리면 헬리코드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상의 근접 촬영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중간링은 바디하고 렌즈 사이에 끼는 겁니다. 바디하고 렌즈 사이에 끼면은 이 접사가 가능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중간링 하나만 갖고 1:1 접사까지는 안 돼요. 아주 작은 걸 화면에 꽉 차게 찍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링하고 접사 렌즈를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꽉 차게 화면에 붙여서 촬영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 근접거리가 1:1까지 접사가 가능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 않고 중간링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접사의 기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뺐다 꼈다 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 접사의 기능이 완벽하다. 왜 그러냐면 이 익스텐션 튜브 요 중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뻥 뚫린 구멍, 드롭통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학적인 재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링 앞에 사용할 렌즈의 퀄리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싸게, 가격도 뭐 접사 렌즈에 비해서 엄청 싸죠. 각 브랜드마다 지금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카메라에 맞는 것도 나오고, 이 수동 카메라에 맞는 것도 나오고요. 뭐 당연히 뭐 필름 카메라에서 전자식 카메라에 맞는 그런 이 중간링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T90이라고 우리가 다른 강의할 때 제가 이 T90 카메라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T90 카메라가 전자식 바디인데요. 거기에 맞는 중간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주면 접사 렌즈가 없더라도 이 접사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렌즈의 퀄리티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간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하고 똑같이 훨씬 더 초정밀 접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이 포커싱 벨로즈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익스텐션 튜브 중간링은 세 쌍으로 돼서 이렇게 두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포커싱 벨로즈는 우리가 대형 카메라처럼 이 주름막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미세한 교정까지도 가능한 그런 접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한 접사를 해줄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렌즈하고 바디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 대형 카메라의 기능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이 통이 뻥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광학적인 재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 앞에 사용하는 렌즈의 퀄리티에 손상을 미치지 않고 정밀한 접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중간링보다도 훨씬 더 초정밀의 접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포커싱 벨로우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사 렌즈하고 같이 사용하면 아주 초극단의 접사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포커싱 벨로우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노레일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찍을 접사 사진은 손을 들고 찍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 요 구조상 또 그런 문제도 있다. 뭐 중간링을 꼈을 때는 웬만큼 한다라고 손으로 급할 때는 손으로 들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요 포커싱 벨로우즈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찍을 때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로즈업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즈업 필터. 이 크로즈업 필터도 마찬가지 일조의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양한 복사 기능이 있어서 이 크로즈업 필터를 사용할 일이 없죠. 근데 그 아날로그 사진 할 때 굉장히 오래전도 아니고 한 10년, 20년 전이라고 봐야 되나? 15년 전이라고 봐야 되냐? 하여튼 필름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는 시절에는 이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스캐너도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필름사 카메라로 다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학원 할 때 같은 경우는 이 자료 사진을 만들 때, 지금은 그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로 뭐 뚝딱 찍어가지고 바로 이 자료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일일이 필름에다 찍어서 그 현상에서 프린트하고 굉장히 자료 사진 만들기도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요. 제가 1995년인가에 처음에 이제 출판을 했는데, 사진책을, 그 사진 입문서를 만들었는데, 그때 사진책 만들 때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가편집. 그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자료 사진 뽑아서 그거 붙이면서 텍스트 집어넣고 하다 보면 막 사무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널릴 필요도 없이 컴퓨터에서 전부 다 쉽게 해서 책 편집하기도 상당히 쉬워질 정도로 이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게 좀 편리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필름 사진 시절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로 이런 크로즈업 필터를 가지고 이 자료 사진이라든가 복사라든가 이럴 때 이 크로즈업 필터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광학적인, 그러니까 일반 필터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질이, 이 광학적인 재질이, 이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복사라든가 정밀한 접사는 하지 않고 간단한 복사, 이런 사진 쪽으로 사용했던 그런 액세서리가 이 크로즈업 필터다. 그래도 이렇게 뭐 아주 초정밀은 아니더라도 일반 렌즈에다가 요 색상의 필터를 꽂게 되면은 아주 가까이, 초정밀은 아주 극단적인 접사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크기의 작은 화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접사 촬영이 가능했던 그런 액세서리가 이 크로즈업 필터고, 또 가격도 제일 쌌던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복사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이 크로즈업 필터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포커싱 벨로우즈를 국내에서는 제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그 이베이에 가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베이 가면 지금도 파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아니다. 근데 익스텐션 튜브는 디지털용
익스텐션 튜브도 중간링도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크로저 필터도 지금 뭐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밀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복사용으로 쓰기에는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도 스캔 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스캔 받고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져서 굳이 저런 필터를 쓸 일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필름 사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던 그런 액세서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접사 렌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